조선시대 최고의 명성을 떨친 승려학당 구암사, 맑고 창성한 땅 순창, 살아 살기에도 좋고 죽어 살기에도 좋은 곳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국의 풍수가들이 명당 중 한 곳으로 순창을 꼽아왔다. 호남 정맥이 휘감은 삼재 불입지지 복흥면도 그중 한 곳이다. 해발 300m에 형성된 이 분지 지형에 조선 후기 불교대학교라 불리는 구암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100여 년간 화엄 종맥의 법손을 이은 천년 고찰. 구암사가 얼마나 높은 곳인가 하면 정읍역에서 보면 내장이 까맣고 내장에서 보면 순창 넘어가는 죄가 또 까만데 이 잿마루가 순창 쪽으로는 거의 평지와 비등등하니 순창은 실로 산꼭대기 고을이언을 구암은 순창서도 까맣다. 위당 정인보, 동아일보 연재글 중에서 순창군 복흥면 봉덕리 영구산, 두 마리의 신령스러운 거북이의 등을 닮아 영구라는 이름을 얻게 된 산이다. 구암산은 내장산 남쪽 호남 정맥에 우뚝 솟아있는 이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1934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정인보의 기행문에서처럼 산꼭대기 고을 순창서도 까맣게 높아 보이는 곳이다. 사실 밑에서 보면 산 위에 누가 살까 싶다. 굽이굽이 다소 가파르다 싶은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마냥 험준할 것만 같았던 산세가 비로소 순하고 평탄해진다. 산 곳곳에 핀 가을꽃이 아니더라도 마치 이곳이 무릉도원이 아닐까 싶을 만큼 신비롭고 편안한 기운마저 감돌던 곳이다. 그래서일까 구암사가 위치해 있는 마을을 일러 도화라고 부른다. 도화락지, 즉 복숭아꽃이 땅에 떨어진 형상을 하고 있다 해서 예전에는 도화동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구암사는 백제무황 35년 바로 이 도원 골짜기에 숭제법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태조 원년 1392년에 가군선사에 의해 중창되어 유명한 대종사들이 많이 주석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영조 때에 이르러 화엄 종주, 설파 상원대사가 있다. 이로부터 100여 년간 화엄 종맥의 법손이 계승된 근래 보기 드문 전통적인 사찰이다. 구암사로 들어가기 약 100m 지근거리에는 명성에 걸맞게 조선 후기부터 이곳에서 주석하였던 고승들의 부도 10기가 놓여 있다. 설파 상원, 백파 긍선대사, 석전 박한영 스님의 부도가 나란하다. 사실 구암사는 임진왜란에 이어 6.25 전쟁 때 빨치산 토벌작전으로 소실되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1957년에 재건되었지만 1959년에 다시 전체가 소실되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현재의 부도전은 이후 1972년에 중창되면서 조성된 것이라고 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사찰이니만큼 더 많은 부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짐작만 할 뿐 명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조선 후기 최초의 불교학당 구암사. 구암사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정읍의 내장산, 장성의 백암산, 담양의 추월산 등과 같은 명산이 이 작은 사찰 하나를 굽어다 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구암사는 마치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용의 몸통, 그 안쪽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듯 보인다. 축대 아래에 은행나무 두 그루가 사천왕상처럼 서 있는 것도 특이할 만한 점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스승인 무학대사의 절 방문 기념으로 1392년에 심었다고 전해지는데 원래는 이 두 나무 사이로 절로 드는 길이 있었다고 한다.
저를 감싸고 있는 봉우리 중에는 붓처럼 우뚝 솟은 문필봉이 하나 있다. 태조 원년 당시 구암사를 찾은 무학대사가 그 문필봉을 가리키며 후세에 선승과 문인이 많이 배출될 것을 예언했다는 전설을 가진 봉우리이다. 이후 화엄 종맥의 번맥을 쫓아 전국 각처에서 몰려든 승려가 천여 명에 이르렀다 하니 틀린 말은 아닌 듯 싶다. 구암사는 조선 후기 불교대학교라 부를 만한 곳입니다. 동국대학교 이전에 최초 학교인 셈이죠. 또한 조선시대 불교 대강백이었던 설파 상원으로부터 백파 긍선, 설두 유형, 그리고 근세의 석전, 박한영으로 이어지는 불교계의 4대 석학들이 공부한 절입니다. 구암사 현 주지 지공스님의 이야기이다. 사실 구암사는 백파선사로 인해 불교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삼종선 논쟁이 벌어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조선 후기 불교가 숨도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불교계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삼종선 논쟁이었다. 이 논쟁에 추사 김정희와 초이선사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구암사는 전국적으로 더욱 이름을 떨칠 수 있었다. 구암사라는 사명은 동쪽에 숫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고 대웅전 밑에는 암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예로부터 거북이는 지혜로운 인물이나 재물과 복을 가져오는 동물로 알려져 왔다. 실제로 구암사는 정읍의 백양사와 내장사의 중간지대에 같은 시기에 지어진 사찰로서 언제나 재물이 넘쳐났다고 한다. 지금이야 두 사찰만 못하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전라도 관찰사의 시주에 주변에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 재물들이야말로 당대 불교를 대표할 만한 석학들이 공부하면서 불교학의 맥을 이어가는데 요긴하게 쓰이지 않았을까. 석전 박한영 스님으로 이어진 수많은 학인들. 구암사에는 일주문이 없다. 대신 정화라고 쓰인 편액이 걸린 누각이 세워져 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명필 원교 이광사가 쓴 글씨로서 자신이 사는 처소를 낮추라는 뜻이라 한다. 현존하는 전각들 모두 최근에 지어진 것이긴 하지만 구암사를 살다간 고승들의 뜻이 담겨있는 말일 거라. 누각의 반대편에는 애연제라는 현판 글씨가 또 눈에 들어온다. 돌아가신 큰 스님들이 보고 싶어 아련해지면 찾는 곳. 세상살이의 일이 뒤채이고 절이 뒤채이다 보면 찾아보고 싶고 지혜를 구하고 싶은 큰 스님이 왜 없겠는가. 특히 4대 석학 중 근세의 인물이었던 석전 스님은 일남첩기라 할 만큼 한번 읽어보고 외워버리는 기억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비상한 두뇌로 인해 팔만대장경이 석전의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이치에도 해박하여 석전 스님을 만나기 위해 전국에 난다 긴다 하는 수재들이 순창 산골짜기 구암사로 모여들었다고 한다. 그중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조지훈, 서정주, 신석정 등이 석전 스님을 찾아와 지도를 받았던 학인들이다. 모두 이곳 구암사 승려학당을 나와 근대사를 이끌어간 주역이 된 것이다. 만해 한용운 스님 또한 일제 강점기 때 여러 번 구암사에서 석전 스님을 만났다고 전해진다. 8개월 정도 머물면서 남긴 시도 몇 편 있는데 구암사 앞으로 쏟아져 내리는 구암 폭포의 절경을 읊은 구암폭이라는 시가 회자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구암말 기호학파의 마지막 좌장 간제 전우도 여러 번 구암사를 다녀갔다. 석전 스님과 유불 간에 많은 문답을 주고받았다고 하나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 다만 종교를 뛰어넘어
인간적 교류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해 볼 뿐이다. 안타깝게도 6.25 전쟁 때 대웅전이 전소되면서 박한영 스님의 책 2만여 권이 함께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님의 유품이며 국보급 책들이 지금도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공 스님은 영구산 저 먼 곳으로 눈길을 놓은 것으로 안타까움을 전했다. 사실 안타까운 것으로 말하자면 석전 스님의 책뿐이겠는가. 그나마 대웅전에 걸려있는 1920년에 찍은 구암사 전경사진으로 말미암아 당시 이곳의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유추할 수 있다. 다행히 2000년에 발견되어 보물 제745-10호로 지정된 월인석보 제15권이 구암사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남아있다. 조선 전기 2대에 걸쳐 임금이 편찬하고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로 불교 서적을 한글로 번역한 책, 그동안 완전한 상태로 전존되는 판본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간본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저는 쓰지도 읽는 것도 못합니다. 잘난 사람은 다 나가고 못난 사람만 남아서 이렇게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쩐지 지공 스님의 마지막 얘기가 쓸쓸하니 자꾸 도화동 골짜기를 맴돈다. 구암사의 옛 명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산을 나오면서 언뜻 거북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몇 번이고 뒤돌아보곤 했던 것도 그래서일 거라.